이 책을 읽고 이제 북한 사람이 감성문을 보냈습니다. 이 똑같은 이제 북한 내에 저항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상문을 보내가지고 북한은 그 탈북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탈북자분들도 이 김일성에 대한 욕은 별로 안 해요. 이건 좀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김일성은 그래도 자기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김일성 시대 때는 물론 90년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사회가 다 망가지지만 70년대 80년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잘 살았대요. 뭐 올림픽을 기준으로 우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났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자기들 나라의 자기들 사회의 어떤 그 자존심은 그래도 지켜준 사람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분들이 김일성 욕은 잘 안 해요. 근데 김정일 아주 죽일 놈이라고 다들 그래요. 이때 완전히 사회가 편해졌는데 근데 이 반체제 세력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회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게 엉뚱하게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없었다면은 김정일도 없었고 300만 명의 대아사 굶어 죽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이 반디의 그 책이 김일성 시대 때부터 김정일 시대를 조명하거든요. 딱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이 체제 반체제 세력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철저하게 북한 사회는 태어나지 말아야 돼. 요즘은 저기 우리나라의 지금 좌파 이 종북 세력들은 우리가 태어나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반체제 세력들은 정확하게 이 김일성, 김정일 이런 데 다 태어나지 말아세요. 이렇게 딱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정부가 이 모양이 돼버려가지고 참 영원합니다. 여기에 이 조기천이라는 사람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조기천이라는 사람 쳐보면 어떤 놈이가 딱 나옵니다. 이 친구가 1947년도 우리가 분단된 게 45년도잖아요. 해방되고 분단된 게 45년도잖아요. 그리고 48년도에 완벽하게 이제 정부가 수립되다 보니까 되죠. 근데 47년도에 이미 조기천이가 백두산 시를 만들어내요. 이 백두산 시가 엄청 깁니다. A4 용지 한 10장 정도 됩니다. 이 시가 이렇게 나중에 이 시가 넣어서 그냥 빼버리는데 시가 호랑이를 백두산 호랑이를 뜻하는 사람들 쭉 나오는 내용이 이 백두산이 김일성을 뜻해요. 김일성을 뜻해요.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간부급이면 이 시를 그 A4 10장 정도 되는 분량의 이 시를 다 외워요. 이 시를 다 외워.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시에 넋을 빼앗긴 사람은 배급을 못 받고도 수령님하고 눈물을 쏟는다. 여기 또 이 시에 빼앗긴 사람은 이 제도에 절대 반항하지 못한다. 절대. 북한은 사회가 두 가지로 국민들을 통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아주 뭐 이건 우리가 지금 북한이 계속 이제 뭐 식량 사정이 나쁘다 이러면서 해외 원조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그거 막 퍼주려고 막 하잖아요. 옛날에 뭐 김대중 노무현 다들 이렇게 퍼줬는데 여기가 다 이제 우리가 놀아나는 건데 뭐냐면 북한은 절대적으로 주민들을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 다 그런데 특히 북한. 그래서 북한은 두 가지로 주민들을 통치하는 게 첫째는 굶주림.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 배부르면 딴 생각 안 한다. 배고파게 만들어 놔야 다른 생각 못하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짐승이 되는데 그래서 노예를 부리먹기가 좋지. 그래서 절대 배부르게 안 한다. 두 번째, 그 배고픔의 상황에서 어떤 것, 공포를 더 씌웁니다. 공포. 사람이 막 먹을 찾아서 허득거리고 막 이래 있는데 거기에 말 한마디 뻔걸 잘못했다가 뭐 했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또 막 공개 처형시키고 막 이렇게 해버려요. 공포가 없습니다. 그럼 배고픔에다가 공포가 엄습하면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고픔이 하루 이틀 배고픔이 아니라 평생은 그냥 배가 부른 적이 없이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왔어. 근데 공포도 같이 왔어.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저항하시겠어요? 지금 요즘 이 정도 분위기가 쫙 공포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요즘 지식인들 입 닫잖아요. 요 몇 년 사이에. 근데 북한처럼 수십 년을 거기에 우리는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쫄쫄 굶겨놓고 공포까지 분석하면 오겠냐고. 누가 저항하겠냐. 사람들이 차라리 모르겠냐. 무서운 건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전문가 입장에 참고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굶주림과 배고픔, 굶주림과 공포 이렇게 말씀드렸죠. 북한에는
두 가지 조직이 딱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민들을 통치하는 데 딱 두 가지. 그거는 바로 합법적으로는 뭐 당위의 당이라는 조직 지도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요번에 뭐 김창선이가 어떻고 뭐 조직 지도부가 어떻고 막 지금 김여정이 이거 뭐 부부장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합법적으로는 당 조직 지도부. 북한은 모든 게 당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당세. 그런데 비합법적인 조직으로서의 정보 수집은 보위부라는 게 요즘 보위성,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이런 조직인데 보위부가 담당을 해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뭐냐면 이들의 모든 시스템에 돌아가는 부분들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수집합니다. 대화. 우리 지금 인터넷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댓글 하는 게 아니잖아. 북한 중에서 댓글도 당연히 뭐 인터넷을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는데 요즘은 뭐 좀 다른 부분으로 노동신문도 좀 보게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서 다 돼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말을 부부지간에도 말도 하고 직장에서도 말도 하고 그 말의 분석. 이 친구가 저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아까 그 친구가 다 저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해 준 내용이에요. 제가 정리하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보고 나이 한 2살 어려졌다고 형님 나중에는 이제 형님이 이렇게 됐는데 형님 심리정보라는 학과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위부 여기에 이 보위부가 배출되는 대학은 평양기술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기술대학에서 배우는 그 과목이 심리정보학이에요. 심리정보학이라는 게 있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정보화시켜서 뭔가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의 정보를, 어떤 정보를 지금 이렇게 계시잖아요. 여기다 정보를 하나 탁 던져. 뭐가 정보를 하나 탁 던지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반응이 쫙 나와. 그 반응이 나오면 그 안에 이 친구의 성향들이 다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기억으로 말씀하시고, 니은으로 말씀하시고, 티귿으로 말씀하시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성향을 가만히 보세요. 요놈은 반체제적인 성향이 지금 딱 요걸로 인해서 나왔어. 그럼 이 친구는 딱 체크가 됩니다. 아주 치밀해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라든지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던져놓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쫙 다 모여서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글자 하나가 누군지를 잡아요. 글자 하나가 좀 잡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북한은 누가 이렇게 표현하죠. 파리보다 파리 잡는 파리채가 많은 나라. 우리가 다 파리라는 우리를 잡는 파리채가 보유받아 있는 일이 되잖아요. 파리채가 더 많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짜를 따스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요. 또 가지 보면 여기 있죠. 이 말을 장악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말을 장악한다. 그래서 이들 아까도 조직 지도부가 있고 보유가 있는데 이 정보원들의 선정은 비밀리 하기 때문에 당에도 서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견제가 되는 거지. 서로가. 어떤 때는 조직 지도부가 계속적으로 우위를 점해서 뭐가 해나가다. 어떤 때도 보위부가 역할을 해서 올라간다. 이번에 뭐 김은홍이 이런 친구가 국가보위부에 떨어지고 또 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견제하면서. 그게 누가 제일 잘했냐. 김정일이가 그렇게 잘했다. 김정일은 거의 뭐 이 조직의 천재래요. 이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권력 유지에 거의 천재급 수준. 싸움을 싹 시켰다가 제가 보는 이제 김정일의 이제 그 머리에 들어가서 지금 상황에서 예측을 한번 해보면 조만간에 김영철은 죽을 것 같아. 조만간에. 왜냐하면 김영철이가 너무 많이 나왔어. 모든 거에.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은 이제 국가가 있잖아요. 평가가 나오잖아. 김정은이하고 지금 트럼프가 어떤 이면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뭔가 이렇게 200부 정도를 유예를 돌려주고 나면은 베네핏이 또 있어야 된다. 나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뭐 이제 제재를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는 상황에서도 조금 안심하는 게 제재를 풀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다만 문제는 풍선이 이렇게 막박하게 들어갔는데 바람이 들어가 빡빡한데 옆구리가 터지는 것은 두 군데서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저쪽에 뭔가를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또 기사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국. 이번에도 김정일 중국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 만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그냥 미국 갔다 왔는데 내가 그래도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형님은 중국인데 잘 봐주시오. 그럼 잘 봐달라는 게 뭐냐면은 그 송유관 단독으로 있는 그 송유관 5개 있다는 거예요. 5개 송유관 중에 지금 2개를 막았다는 거잖아요. 3개만 열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번 막았다가 풀지는 못하면 다 굳어버린대요. 이게 송유관 자체가 계속 흐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다 막아버리면 북한은 견디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이래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뭔가 꽉 조여지는 상황. 이 상황에서 뭔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미국하고 안 풀리면 책임질 놈이 나와야 돼요. 야, 너저 폼페이오하고 만나가지고 너 왔다 갔다 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말대로 나도 가서 싱가포르까지 가서 다음에 비행기 얻어타고 가서 했는데 이게 뭐냐? 여기 와봐. 그래서 김영철은 제가 볼 때 조만간에 텔레비에서 안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제가 한번 전문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들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변역 부분인데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북한의 변역은요.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북한에 좀 제대로 뭔가 변화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그럼 어떤 게 좋냐? 그럼 나는 내가 이제 뭐 형님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장마당이지. 저도 이제 국보시장 출신이거든요. 국보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좋죠. 이 시장이라는 게 정부도 소통이 되고 정말 진짜 서민들이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뿌리가 장마당. 그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이 활성화, 나는 내가 시장 세대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북한이 뭔가 변화가 안 되겠냐?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이야기는 그래요. 형님 말씀도 맞다 이래요. 맞는데 장마당 자체가 확산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북한은 철저히 지금 북한이 장마당이 한 4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비공식, 공식, 비공식 다 합쳐서 한 400개가 넘는데 이런 이제 장마당이 넓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자유와 사조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무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근데 북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악을 모를 까닭이 없다. 철저히 다 검증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확산이 돼서 적들의 통제가 좀 어렵다고 싶을 때는 이걸 한번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다 또 사한테 또 열어놓고 또 잡고 열어놓고 이걸 아주 철저하게 이 왕급이 이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북한 사회가 무너지는 거겠죠. 우리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야지.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당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이걸 확장시키고 여기에 뭔가 좀 비집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가 여기 가서 박수 받는 이게 보이부예요. 이게 보이부고 장승택이 죽죠. 장승택이 여기 잡혀가 죽는데 아마 어제 나왔나요? 월간조선에 헤드 거기에 태룡호 공사가 밝힌 이 장승택 죽음의 비밀 이렇게 해서 아마 오봉산 뭐 이런 거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태공사가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확인시켜 줍니다. 훨씬 전에 이 장승택이 오봉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봉산이 어떤 거 아세요? 오봉산이 재밌는 슬픈 건데요. 평양에 오봉산이라고 하는 외곽에 오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 근데 거기에 저는 저 태공산 책 그거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친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오봉산에는 시체 처리소가 있어. 시체 처리소. 그게 시체를 처리하는 거 가장을 하는 거죠. 시체 처리소가 있는데 북한의 시스템이 이거는 그냥 검찰 수단이야. 시체 처리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시체가 나오게 되면 부검을 해야 되는 국가수로 갔다가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사인 판명이 나오면 검사가 그 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 장례를 하라 해야 되잖아요. 장례 치료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오봉산에 있는 시체 처리소는 검찰이 관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찰의 관할은 누구냐? 당 행정부야.
당 행정부의 부장이 누구였냐? 장성택이. 장성택이가 당 행정부의 부장이었는데 행정부는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그 중에 검찰, 경찰, 사법부, 우리가 판사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봉산 시체 처리소에 여성들, 이름 없는 여성들 시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시체가 들어오면 며칠 날짜에 어느 검사에 도장을 찍어서 이 시체를 이렇게 넘긴다. 사인은 뭐다. 그래서 그럼 받는 사람이 오봉산 시체 관리소에서 그럼 도 아무개가 내가 사인할게 내가 받았다. 그래서 며칠 날 뭐 시체를 태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시스템이 없다. 이름 모를 여성들의 신분이 들어와서 그냥 이름 없이 흔적 없이 다 그냥 태워버린다. 그게 어떤 여자들이냐? 다 자기들 기쁨조 아시죠? 기쁨조. 그런 데서 놀다 버린 여자들. 비밀이 새나갈까봐. 이 친구들이 그 최용해 이야기한 것도 제가 기가 찹니다. 최용해가 우리 뭐 노동다고 해서도 그렇지만 최용해가 이 변태야. 예, 변태야. 이 여성들을 이빨을 다 뽑는데요. 이 이빨을 잇몸으로 뭔가 변태짓을 하면 그렇게 황홀하답니다. 그 말 벌써 나왔어요. 예. 이런 인치들의 강놈들이 인정돼 되게 그 안에 이런 놈들이 이 정도면은 거기 뭐 김정은이나 이런 애들 막 볼장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냐면 이 친구가 마지막에 얘기한 혁명 세력은 이런 거예요. 지방의 보위부나 보위부의 하청 공무원, 기동 타격대 대원들, 지방 주둔 군부대의 하청 군관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체제의 환멸을 느끼게 된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참 맞다고 봅니다. 이게 보위부의 하청 보위부들은 뭐냐면 주민들의 아까도 얘기했죠. 장마당이 너무 커지네. 이거 안 돼. 줄여. 주민들이 이런 물건을 올라오네. 야, 그거 어떻게 또 확인해봐. 야, 저 너무 꽉 막지 말고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기다렸다 또 눌러. 이런 것들 다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가서 우리 인민들, 우리 백성들 삶이 이래가 어렵다. 미래가 없다. 이래가지고 돌아서 정말 맞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이 다 박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가봤자 맨날 인구 문제가 욕 들어먹지,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지, 나라에서 돈이 와가지고 너 외교 활동하는데 돈 쓰라는 게 자체적으로 돈 만들라 그러니까 마약 작사했다가 잡히지. 완전 박살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박살나가지고 이들이 전부 다 태영호 공사처럼 언제 어느 때 내가 한번 뛰어볼까? 뛴다게 도망가는 겁니다. 탈출한 거. 이 생각으로 있는데 무슨 최순실 무슨 이런 사태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막 탄핵을 가는 막 이런 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고 지금 장군이 다 큰일 나겠다 오히려. 대한민국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아무리 지금 내가 여기서 죽을 지경이어도 저 잘못 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의 여성 종업원들 돌려보내라. 대통령 저거 어떻게 조져라. 이래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던 바람에 이 북한 시스템이 다 망가졌는데 북한 시스템 다 망가진 건 두 번이 있었죠. 김대중 정부 전에 김영삼 정부 말 때 다 망가졌죠. 근데 김대중 들어와서 살렸죠. 지금도 보십시오.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말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자유 진영의 강력한 압박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럼 걔가 왜 나오겠어요? 뭐 하려고 나오겠어요? 자기 잘못 자기 죽는데. 근데 걔는 지금 더 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죽겠거든. 이 얼마 전에요. 작년 평양까지 배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자기들이 특수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 100만 정도 걔들도 못 먹이는 상황이 가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북한이 지금 끝장나버렸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려줘? 대한민국이 살려줘.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북한의 요만큼도 안 되는 정말 그 반체제 세력, 이 세력들이 점점 분위기를 넓혀져가지고 엎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제일 전쟁 안 하고 제일 좋잖아요. 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런 거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싹 다 죽이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북한 있고 운동하는 분들 죽여요.
남한에서 죽여, 북한에서 죽여 다 죽여. 우리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친구들이 뭐라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이렇게 확산시키냐. 그들은 뭐 인터넷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지 않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이렇게 들어가는 또 여기 USB에 들어가는 이 SD 카드 있죠. 이 유튜브 이거가 이렇게는 안 된대. 이거 USB가 SD 카드 좀 많은 SD 카드. 이 SD 카드가 북한에는 장마당 시절 5달러 줍니다. 5달러. 근데 우리 지금 뭐 5달러 이게 애기하시죠? 5달러 5천원. 우리 국민들이 참 그게 북한은요 월급이 1달러가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 들어도 잘 이해는 잘 안 돼. 1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 1,000원. 근데 북한은 1달러가 장마당 시절로 거의 7,000원, 8,000원 해요. 5,000원, 6,000원에 쌀 1kg를 사. 달러의 가치 그만큼 높다는 거죠. 북한 돈은 떨어집니다. 여기 북한에서 보면 이 SD 카드가 5달러면 어떻게 했어요? 6개월 월급이 들어오는 거야. 자기 월급이. 그러니까 이 SD 카드가 어디라도 있으면은 막 B라는 있잖아요. B라는 뿌리게 되면 그걸 주웠다 그러면 무조건 갖다 바쳐야 돼. 안 갖다 바치면 자기가 다쳐. 근데 이 SD 카드는 숨기면 됩니다. 전부 너도 나도 그걸 숨기기 바쁘거든. 여기 이분은 어떻게 뿌리냐? 기가 찹니다. 형이 SD 카드를 이만큼 주머니에 넣고 옛날에 형님도 저 주머니 뚫어져가지고 동전 떨어뜨리신 적 있죠? 구멍을 일부러 낸다는 거야. 구멍을 딱 내고 딱 내는데 딱 잡기는 되는데 자기들 지역에 사면 안 되는데 출장을 딱 받을 때 내가 지금 함경도에 사는 놈인데 내가 평안도에 출장을 받았다. 그때 잡게 되는 거야. 그럼 SD 카드를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최고거든. 딱 구멍을 뚫어놓고 비 오는 날에 장마당이죠. 장마당을 자전거로 싹 타고 도는 거야. 그러면 물로 쫄쫄쫄쫄쫄 비가 오면 이제 북한은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진흙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표가 안 난대. 위에 쫙 다들으면 이 한 주먹 땡기 쫙 뿌리고 자기 출장 가서 딴데 갖고 그 다음날 날이 맑아가지고 쨍쨍하게 햇빛이 뜨고 바닥에 SD 카드가 떨어져 있다. 난리가 난다면 더 죽으려고. 근데 그거 갖다 바치라고 안 마시네. 그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그걸 본다는 거지. 봐가지고 왜? 그거 드는 걸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들었는가 지워야 되니까. 그걸 지우려고 본다. 요즘 핸드폰 많이 보고 한 400만